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저승사자와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몇 년 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때로는 꿈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실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어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료진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일어난 일이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저승사자와 나눈 그 3년이라는 약속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저승사자를 만났던 얘기를 꼭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놀라기도 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구독자 여러분이 겪은 경험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할머니는 심장병과 천식으로 매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다가 그날은 정말 갑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빠진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평소 천식이 있으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바삐 움직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임종 시간은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 저와 남편, 오빠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안실로 향하는 침대를 따라가며 저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머니를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침대를 옮기던 간호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거 움직였어요. 할머니를 덮고 있던 하얀 천이 살짝 움직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그때는 다들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할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허공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네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심장이 멈췄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살아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시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오신 것처럼요.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승사자를 만났어. 그 순간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할머니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승사자와 나누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했어. 몸이 너무 가벼워서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지.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우리 휘정이가 보이더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단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승길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어. 저승사자가 내 곁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거든. 나는 희정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그 아이를 돌보는 게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저승사자는 특별했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 인연이란 건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너와 그 아이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승사자님께 매달렸지.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우리 희정이, 그 아이는 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멈추는 걸 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저희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 3년만, 딱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우리 휘정이를 보살피게 해주세요. 그때 저승사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병실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내게 말했어. 3년이면 충분할 거다. 그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지. 그리고는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어. 병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3년. 그때쯤이면 충분하다고 했어. 할머니는 그 말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셨어요.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승사자와 나누었던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3년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3년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머니가 왜 그토록 3년을 간절히 바라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했어요. 제 바로 위의 언니, 희정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셨죠. 그때 너희들 엄마가 힘들어했다고 하더구나. 가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것이 엄마가 우리를 두고 떠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우리 희정이가 밥 먹고 웃고 우는 것조차도 기적이야. 그저 감사할 뿐이지. 할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희정 언니를 짐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없으면 우리 희정이는 어쩌나. 밤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너도 네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할머니의 걱정은 제 오빠가 결혼하면서 더 깊어졌어요. 새언니는 희정 언니를 대면하는 것조차 불편해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새언니를 이해하신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나 없으면 우리 희정이는. 그 말씀을 끝내지 못하시고 할머니는 항상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만났다가 돌아오신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었죠. 할머니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할머니의 굽은 등을 비추고 있었죠. 오빠 부부와 저희 부부가 병실에 모이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 몸이 심상치가 않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희정이를 누군가는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새언니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걱정 말거라. 너희에게 부탁하진 않을 테니 난 너희가 우리 희정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새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랑 너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랑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더구나. 나는 이 재산을 모두 경미와 최서방에게 남기려고 해. 뭐라고요? 새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님, 그래도 이건 아무리 그래도 재산 전부를 아가씨에게 주시는 건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너희들 사는데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우리 희정이는 네 얼굴도 잘 모르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오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몇 년이냐? 근데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애를 찾아온 적이 없지 않니? 명절에도 피하고 제사 때도 피하고 우리 희정이가 뭐 죄라도 지었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책임은 지기 싫고 유산은 받고 싶고 그런 거냐? 할머니의 호통에 새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것보다 경미랑 제부한테 미안할 뿐이야. 이런 무거운 짐을 떠안게 해서. 남편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그래도 이런 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재산 때문에 처형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자네야말로 착각하지 말게. 그동안 자네가 하는 행동 보고 결정한 거야. 매주 희정이 데리고 산책도 가주고 아프다고 하면 밤늦게도 병원 가주고 자네만큼 우리 희정이를 잘 챙겨줄 사람이 없어. 알겠나?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새언니는 거의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애원하고 할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볼게요. 때로는 도끼를 품고 으름장을 놓았죠.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단 있게 행동하셨어요. 희철아, 네가 재산 포기 각서를 써줘야겠다. 할머니가 오빠를 부르시던 날, 저는 할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결연한지 보고 놀랐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오빠는 망설임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그날 밤 새언니의 고성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미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한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무능해서 우리 애들 앞날은 어쩌려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더욱 단단해지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경미야, 최서방,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이런 큰 짐을 지우게 되어서. 하지만 우리 희정이를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우리 희정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희정 언니 꼭 잘 모실게요. 그때 할머니가 제 귀에 작은 속삭임을 전하셨어요. 마치 오래도록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듯이. 돈은 생각보다 많단다. 그동안 모은 게 앞으로도 희정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할머니의 그 말씀은 나중에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오신 후의 시간들은 마치 선물 같았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그래서 더욱 빛났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마치 매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처럼요. 공짜로 받은 삶이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할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희정 언니의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죠. 우리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주말이면 할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공원에 가서 도시락도 먹고 때로는 바다도 보러 갔죠. 희정 언니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셨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매일매일을 축제처럼 만드셨어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특별해졌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방에는 항상 달력이 있었는데 매일 밤 할머니는 그날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세고 계시는 것처럼요. 할머니, 뭘 세고 계세요? 제가 여쭤보면 할머니는 살짝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냥 감사한 날들을 세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멀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또 하루가 지났구나. 밤마다 달력 앞에서 중얼거리시던 할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매일 밤 달력을 보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오신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머물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희정 언니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국에 밥을 2공기나 드시고 할머니,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저녁 무렵 언니는 할머니 옆에 스르르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희정이 잘 자네. 할머니가 언니의 이불을 정성스레 덮어주시던 그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게 천천히 일어났어요.
희정 언니의 몸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그리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채셨습니다. 희정아, 희정아, 우리 희정이가 이상해. 할머니의 절규가 집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에는 공포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119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잠든 채로 평화롭게. 그때 할머니가 보이신 반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멀어졌다가 이내 깊은 깨달음으로 채워졌어요. 아, 그래서 3년이었구나. 할머니는 희정 언니를 품에 안으신 채 마치 오랜 수수께끼를 푸신 것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3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상실의 눈물이 아닌 깊은 사랑과 안도가 뒤섞인 것 같았어요. 희정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곧 따라갈게. 할머니는 희정 언니를 아는 채 마치 오랜 약속을 확인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때 내가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단순히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빈 게 아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희정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다 알았거든. 그래서 빌었지. 제발 우리 희정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그 아이 혼자 저승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병실은 깊은 정적에 빠졌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죠. 저승사자가 그러더구나. 3년이면 충분할 거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구나. 우리 희정이가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가게 하시려고.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할머니, 희정이가 저승 가서 외롭지 않게 내가 바로 뒤에서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3년이었던 거야. 이제 나도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토록 달력을 보시며 시간을 세셨는지, 왜 매 순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하시려 했는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처럼.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희정 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직 장례식장의 향 냄새도 가시지 않은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새언니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그러나 이상하게 빛나는 눈. 할머님, 작은 아가씨한테 주신 재산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어요. 마치 희정 언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것 같았죠. 큰 아가씨도 이렇게 된 마당에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큰 아가씨를 돌보는 조건이었고, 이제는 새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새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 그런 얘기는 네 남편에게나 가서 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새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할머니 말씀 안 믿었어요. 저승사자 만나고 3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 하지만 큰 아가씨가 그렇게 가시는 걸 보니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쩍였어요. 너는 지금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냐? 그래서 이 새벽에 희정이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온 거야? 새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욕심이 두려움을 이긴 듯했어요. 할머님, 그래도 손자 며느리인데 조금만 나눠주시면.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번개같이 일어나시더니 뜨거운 청국장 그릇을 들어 새언니에게 확 뿌리셨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 희정이가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재산이 그리 중요하냐?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으니라고. 새언니는 얼굴에 청국장을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정체가 드러난 여우년 같았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전연한테는 절대로 한 푼도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어요. 오빠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거든요. 오빠는 새언니의 그런 모습을 본 후 한참을 굳어 있었어요. 마치 지난 세월을 다시 보는 것처럼 멍하니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오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쇳소리처럼 단단했어요. 이렇게 될 거 우리 할머니가 이미 아셨던 것 같다. 더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 당장. 새언니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요? 재산도 다 포기하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당신 정말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 하지만 오빠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가족. 희정이 장례식장 향 냄새도 가시기 전에 재산 타령하는 게 가족이야? 이제 알겠어.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는지. 당신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 건지 보여주려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묘하게 평온해 보이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하신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다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경미야, 네 오빠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했지. 이제 알겠지? 할미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아시고 계셨던 걸까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새언니의 추악한 민낯까지도. 오빠는 결국 새언니와 이혼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오빠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승사자와 약속한 그 시간이.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달력을 보셨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기에 할머니가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가 지났구나. 할머니는 달력 앞에서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때로는 미소를 지으시며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저는 가끔 할머니의 방 앞에 서서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니,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바다 보러 가요. 할머니, 이 꽃이 예쁘죠?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찜닭 해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할머니와의 시간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계의 초침은 거침없이 움직여갔고 달력의 페이지는 하나둘 넘어갔죠. 경미야, 네,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곧 다가올 그 시간에 대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울지 마. 이건 약속이야. 내가 지켜야 할 약속. 그날이 왔어요.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아침부터 할머니는 평소와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된 것처럼. 점심을 드시고 나서 할머니는 조용히 누우셨어요. 이제 할미가 희정이한테 가볼 때가 됐나 보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할머니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3년 전, 그날 그 시간에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달려가 다급하게 다시 의사를 불렀어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죠. 선생님, 3년 전에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확히 3년. 저승사자와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날 할머니는 정말 희정 언니를 만나러 가신 걸까요? 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특별한 3년의 시간. 그건 정말 기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떠나시고 며칠 후 우리는 할머니의 유산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꺼내신 서류들을 보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적힌 숫자들이 너무나 커서. 이게 다 할머니 재산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자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고인께서는 수십 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할머니의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우리 경미야, 최서봐. 이 돈은 다 희정이를 위해 모은 거야. 희정이가 먼저 가버렸지만 우리 희정이처럼 세상살이가 힘든 사람들이 아직 많단다. 내가 희정이를 키우면서 알았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부탁한다. 이 돈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려무나.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 자세히 보니 고인께서는 이미 여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도 하셨더군요. 어디를 도우면 좋을지까지.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희정 언니가 떠나실 걸 아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여보, 우리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뜻을 가장 잘 시연할 수 있을지.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재산을 지키려 하셨는지,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가끔 생각해요. 할머니께서는 평생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으셨을까? 매일 밤 지치도록 일하시면서도 한 푼 한 푼 모으시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30년이 넘은 통장이었는데 첫 장부터 빼곡히 입금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죠. 희정이 학원비, 희정이 치료비, 메모란에 꼭꼭 써놓으신 할머니의 글씨를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평생 희정 언니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토록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는지,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희정 언니가 먼저 떠나실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돈을 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신 거예요. 난 그저 재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우리 희정 언니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었구나.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건 돈이 아닌 사랑의 가치였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빠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미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오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난 그저 재산의 크기만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오빠를 안아줬어요. 오빠도 저도 울었죠. 아내가 떠난 후에 혼자 많이 생각했어.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희정이를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오빠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나도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 희정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새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미리 조사해 두신 장애인 시설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여보, 이 시설은 할머니께서 특별히 표시해 두셨네요. 그곳은 희정 언니처럼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의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죠. 마치 우리 희정 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남편의 제안으로 우선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봉사활동도 나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작은 미소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빠도 변했어요. 경미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내가 가진 경험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오빠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할머니께 편지를 써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명의 미소를 보았는지, 그리고 가끔은 희정 언니를 닮은 누군가를 만날 때면 마치 언니가 우리를 응원하러 온 것만 같아요.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할머니가 만난 저승사자의 약속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조금 달랐던 희정 언니, 그리고 언니를 한평생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할머니. 그 사랑은 결국 저승의 문도 열어젖혔나 봅니다. 3년이면 충분할 거다. 저승사자의 그 말은 단순한 시간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그 3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재산을 둘러싼 갈등, 희정 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 오빠의 이혼과 깨달음까지.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벌써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선명해요. 할머니와 보낸 그 3년의 시간들이, 그리고 희정 언니의 마지막 미소가. 저는 상상해요. 하늘나라에서 할머니와 희정 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희정 언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달리는 모습을.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할머니, 희정 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은 이제 더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희정 언니처럼 세상살이가 힘든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평생 모신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가끔 꿈에서 할머니를 뵈어요. 항상 그때처럼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경미야. 잘하고 있다. 이제 저는 믿어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걸.
할머니, 희정 언니, 우리 다시 만나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더 많이 나눠줘야 하니까요. 저승사자와의 3년 약속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적은 저승사자와의 약속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심어진 할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